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날따라 낮잠도 들지 못하고 멍하니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 서울 번호였지만 저장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넘기려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은주 씨 맞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느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야, 박정우.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전 남편. 그는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짐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 끝까지 너한테 짐이구나. 이혼 서류는 그가 사라지고 나서 한 달 뒤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 도장까지 찍힌 그 서류를 본 순간 저는 혼자라는 현실을 선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 20년 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보, 나 말기야. 폐암 말기. 병원에서 3개월 남았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날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렸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도시락을 팔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가 보고 싶었던 건지 화가 난 건지도 모른 채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은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빠지고 없었고 얼굴엔 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딘가 뜨겁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 눈빛. 은주야, 그냥 보고 싶었다. 말 한번 하고 싶었어. 지금 와서요? 그래, 지금 와서라도. 말이 막혔습니다. 화를 낼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변호사랑 정리해놨어. 뭔데요 이게? 집이야. 작은 빌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은주야, 그냥 받아줘. 마지막으로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너 아니면 줄 사람이 없어.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잔액증명서. 그 사람이 남기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순간 미안하단 말 대신 건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만난다는 것. 그건 용서를 위한 기회일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기 위한 시간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병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는 책을 읽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왔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참 못됐다. 제 말에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못됐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락 못했지.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은 봤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봤어. 너 몰래. 뭐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매년 한두 번씩 학교 끝날 무렵 멀리서 그냥 보고 갔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타나진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더 상처일 것 같아서. 그래서 돈만 놓고 왔어. 너 모르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절
저는 늘 홀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면 한 걸음 뒤에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 이제 잘 지내지? 결혼도 했다고 들었어. 그날 사진도 봤어. 그걸 어떻게? 그는 핸드폰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엔 지혜의 웨딩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청첩장 받아본 적 없잖아요. 받을 자격 없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어. 요즘은 다 나와. 눈물이 나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매년 딸을 지켜보고 용돈을 챙겨주고 결혼식장까지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저조차 몰랐던 낯선 그의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해. 지켜보고 있어.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짧고 휘갈겨 쓴 글씨들. 그 흔적 속에서 저는 그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고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냥 떠난 거 사실은 보증 문제 때문이었어. 보증?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친구 사업에 이름을 빌려줬는데 그게 망했어.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때 내 얼굴이 떠올랐어. 지혜까지 끌려들게 만들 순 없었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이혼도 너한테 고통을 덜어주려던 거였는데 결국 내가 가장 못난 선택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널 지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망쳐놓은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침묵, 그의 부재, 그의 죄스러웠던 눈빛. 그래도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제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혔고 낯선 여자 하나가 말없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켰고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못도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는 걸 전하려고 애쓴 사람. 그 후 저는 그가 살던 작은 빌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엔 그가 키우던 화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속에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죠. 언제든 지혜가 오면 이걸 보여줘. 내가 지혜를 생각하면서 키운 거야.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을 용서한 건지 그냥 흘려보낸 건지. 근데 그래도 잘 살아볼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서툴지만 웃으며 살아가는 나날입니다. 손자는 가끔 묻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왜 사진이 없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진보다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었단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떠나고 또 누군가는 남겨진 마음으로 그 용서를 대신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